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당초 초고령 사회는 2025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기 침체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2024년을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인 5,122만 1,286명의 2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 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에 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 3,912명 중 977만 5,810명으로 19.05%를 차지했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3년이 소요됐습니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합니다. 대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요지의 부동산을 빼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빈집이 넘치고 가격 하락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도 매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에 변화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세대별 인구 비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실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는 줄고 반대로 고령층의 주택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도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소형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대형 주택이나 새로운 건설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 서울처럼 인구 밀집 지역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의 흐름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면 예측과 계획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거나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별 인구 구조에 맞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 수급 균형을 조율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가 아닌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실버타운이나 양로원 같은 고령자 맞춤형 거주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가족주거 형태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의료나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의 부동산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 근처의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주거 트렌드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는 정책 마련과 시장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고령 친화적인 설계와 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장애 설계, 접근성이 높은 생활 편의시설, 의료와 연계된 주거 서비스 등이 주요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고령자 대상 임대시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개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건강과 복지, 안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 수요 격차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지역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필요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 공간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 공간, 설계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된 커뮤니티 조성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는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비전 있는 접근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고령화에 적합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 불균형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변화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대응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질, 지역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화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주거 환경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가족을 위한 대형 아파트나 전통적인 주택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된 지역이나 고령자가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단순한 가격 상승보다 지속 가능성과 수요 중심의 전략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적합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와 함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인구와 경제 여건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보다는 의료, 교통,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중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자에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됩니다.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령층 대상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복지시설 확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이해하고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자면서 듣는 쉬운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